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5% 하락한 203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들은 이 8월 들어서 주 초반에는 월 초에는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다가 그 이후로는 2050을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의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9월 달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아내기는 힘들겠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놓고 지금 이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괜찮게 나왔고요. 좋게 나왔고 9월 2일 날 바로 이제 비농업 부분에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18만 명 이상의 고용자 수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장 마감되고 저녁 때 진행이 되는 미 증시에서 과연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경계 심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피셔 연준 부의장도 미국이 금리 인상 9월 달에 할 수 있다. 즉 고용 지표만 좀 잘 나오면 9월 달에 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는 했지만 매수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선물에서는 3,200억 정도의 매도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개인들만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쉬어가고 옆으로 횡보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요. 뚜렷이 잘 간 것들은 그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이 해운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반대급부적으로 현대상성과 뭐 페노션 그 다음에 뭐 흥하해운 같은 이런 다른 해운주들이 이게 뭐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이 이렇게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현대상선과 그 다음에 흥하해운 이런 기업들은 급등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종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오늘 뭐 시장을 끌고 갔거나 들어 올렸거나 갔던 업종이나 종목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아무래도 이 제한적인 등락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수나 우리나라 코스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스닥에 지금 쌓여있는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올라올 때 쌓여 있었던 이런 신용잔고가 지금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신용잔고가 출회가 안 되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밀어내고 급락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 신용잔고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투매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일부 현금을 좀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내성이 생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뭐 급락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급락 나오고 나서 곧바로 급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용잔고가 털어져 나가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을 때
요때를 오히려 역발상의 투자 기회,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떨어졌을 때를 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선 관련 주들, 최근에 대선 관련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인데, 내년을 보고 갔을 때는 결국에는 대선 테마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좋은 기업들, OLED 장비 관련 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테라세미콘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급락이 나왔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좋은 기업들이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라거나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은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사들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뚜렷이 뭐 올라간 건 없지만 성문전자라든지 이런 반기문 테마주들,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 같은 유승민 관련 테마주들, 이런 몇몇 테마주들만 급등의 흐름들을 나타냈던 장세였던 만큼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 또한 상당히 지루하고 힘든 하루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추가적인 급락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추가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